본격 성지순례 기대방송 원터치 3K쇼 뉴스 예언해줌. 펠레와 문어 사이에서 방황하지만 조만간 공독포차 조회수 제치고 끝내 공장에서 뉴스 찍어내는 방송마저도 이겨버리고 싶은 야망의 방송 야호 야호 야호. 바로 오늘의 주제 들어갑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특집 두둥.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는 합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과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김학의로 갈까요? 윤석열을 칠까요? 차라리 룸사롱을 털까요? 오늘 예언자들 모시겠습니다. 절대음감 시사천재지변 김민아, 소굴었던 지난 밤이 절대모창 뉴스고수 김수민, 내가 경찰을 해봐서 하는데 3K가 대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공도포차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다라는. 칭찬인가요? 사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한겨레 기자들은 입장 내고 뭐 난리가 났던데요. 조선일보가 보도되고. 공수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공수처 1호 수사 누가 될까요? 모르죠. 굳이 걸라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이규원 검사가 출금 요청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누가 이규원을 움직였느냐.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과거사위원회 쪽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이광철 비서관이나 이 이름도 거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네. 가버릴 경우에는 더 사건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왕에 더 중립적이라고 정권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왔었던 수사기구인 공수처로 이첩을 하지 않을까. 김민하 평론가는 1호 수사 누가 될 거라고 봅니까? 제가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곧 고위공직자가 돼서 제가 됩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참고로 68세 관운이 있습니다. 김학의 출금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저도 그럼 반대로 그러면 역시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 의혹을 공수처가 가져가서 윤석열 총장을 한번 혼내줄 것이다.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리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의 심정을 김수민 평론가가 성대모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선택적인 수사입니다. 이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것도 있잖아요. 검찰 룸사롱. 그게 이제 김봉현 씨 폭로로 99만 6천 원짜리 세트로 이렇게 된 그 사건 말씀이세요?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남한테 술값을 얻어먹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게이트라든지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공수처 입장에서도 우리 끝발에는 좀 이거 사소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사이즈가 작다. 저는 그러면 또 반대로 가야 되니까 할 수 있다. 또 단지 그냥 검사들이 술을 뭐 얻어먹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제 공수처가 하진 않겠죠. 다만 그 과정에 검사들이 뭐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거나 일종의 직권남용을 했다거나 뭐 이런 혐의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술을 뭐 얻어먹고 그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뭐 진짜로 이 정도만 있는 거라면 뭐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또.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내가 공수처장이다. 저는 네. 국회의원을 도집니다. 국회의원을 도져야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네, 그렇죠. 네. 검사 대 공수처 이렇게 되면 좀 팽팽해요, 논란이. 공수처가 그냥 검사들 제압하려고 만든 조직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한편에 있기 때문에. 근데 국회의원을 치면 이게 좀 서글픈 사실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뽑아놓고는 국회의원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을 치면 야 역시 공수처가 뭘 하려나 보다. 지금까지 했던 수사를 가져가는 거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 막 출범하고 바로 터진 따끈따끈한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1호 수사로 친다. 제가 공수처장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저는 김수민을 칩니다. 저한테 자꾸 왜 그러십니까? 박범계 성대모사입니까? 박범계? 그리고 이런 성대모사는 CBS 라디오 김종대 뉴스. 베스트 감사합니다. 정혜윤 PD님 감사합니다. 통상. 제가 이 공수처장이라면 고래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래에 대해서. 일단 올해? 고래 고기가 말이죠. 이게 사건이 뭐 경찰과 검찰이 대립한 사건인데 의심은 검사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와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동네에 유력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편의를 위해서 고래 고기를 다 돌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정치적인 뭐 이런 맥락은 좀 덜해요 이게. 왜냐면 지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분명히 지난번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 불법 사안을 다 뭉개고 이걸 수사하려는
공수처는 사람을 수사를 못하게 하고 빨리 공수처가 수사해라 이랬는데 박범계 장관 청문회에서 이것은 공수처 사안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건을 묻으려고 공수처로 가져가는구나. 그러면 이건 공수처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고래고기를 갖다가 이 정치적인 논란이 덜한 걸 하는 거예요. 1호 사건은 좀 무색무취한 걸로 가지 않겠느냐. 공수처는 독립기구인데 왜 박범계 장관이 김학의 사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장이라는 게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는 자리잖아요. 박범계 장관이 뭐 그렇게 생겨도 판사 출신이고 법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이제 해석을 그냥 물어본 것이지 법무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 공수처로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만 박범계 장관이 이제 정권 실세이기 때문에 실세는 맞아요? 뭐 모르죠 그것도 제가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데 뭐 근데 아무튼 그거를 뭐 정권 실세들이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굳이 정치적 해석을 할 수는 있겠으나 최근 분위기 보면 뭐 그런 건지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공수처 1호 사건을 놓고 의견만 분분한데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실제로 그 사건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기도 하고 행정가이기도 한 장관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의 그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박범계 장관이 예언해 줌의 영향을 받고 자기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예언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차장이 발표가 됐어요. 판사 출신 여운국 차장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보면 이제 우병우를 마지막에 지켜냈던 변호인이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공수 차장이 청와대랑 직거래하는 거 아니냐, 반대에는 김진욱이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판사 조합이 된 건데 차장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가 된 것은 검사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변호사만 한 사람을 하기도 그렇고 극중주의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서장도 그런 식으로 약간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짝을 맞춰 넣은 것 같고 우병우 그 구속을 막아낸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살짝 조금 저쪽 아니냐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인사를 또 고른 게 아닐까. 뭐 여러모로 조합을 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우병우 변호인이면 윤석열의 적 아닙니까? 또 왜 자꾸 저를 거명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친정부 검사를 추천했다. 그럼 또 시끄러울 것이고 뭘 추천해도 난리는 나게 돼 있어요. 그 공수처장의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수사 결론을 보니까 다죽이었다 또는 과잉된 어떤 기소였다 이런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벌써부터 뭐 이 제2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뭐 자기가 혼자 된 게 아닙니다. 여당이 괴롭히고 막 쫓아낸다고 자꾸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오늘날의 윤석열 총장이 된 거지. 김진욱 처장을 놓고 계속 제2의 윤석열 아닙니까라고 계속 물어보면 제2의 윤석열이 되겠죠. 언론의 탓이다. 한겨레가 잘하세요. 한겨레가. 그러면 오늘의 예언을 해볼게요. 한겨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화이팅! 파이팅! 오늘의 예언. 지난주에 김민하 평론가는 경찰은 부패한다, 부패했다, 망한다. 인권 격찰이 된다. 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김수인 평론가는 경찰이 뭔가 한 칼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예언을 했는데 공수처는 잘 될까요? 저는 공수처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정권의 모의용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수사 사례를 초반에 보여줄 것이다. 그럼 또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공수처는 네, 정권에 유리한 수사만 하고 모든 사건을 가져가서 묻어버릴 것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부패할 것입니다. 네. 오늘로써 김민하 평론가는 경찰에 이어서 공수처의 공적이 돼. 친검주의자구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검찰밖에 없어요. 네. 아닙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 언제 시작할까요? 그거는 공수처장을 취재해갖고 물어보세요. 평론가가 뭐 어떻게 합니까?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야당 손이 어느 정도 달리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장재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야당이 그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5명인 상태에서 여당 마음대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뭐 예고를 한 겁니까? 우리는 인사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기왕 이렇게 됐으면 빨리 공수처를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인데 인사위 구성에 협조 안 할 것이다를 예고하는 것은 야당이 또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김수인 평론가님이 윤석열 목소리로 김진욱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김진욱 처장이 제2의 윤석열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땅에 다시는 저와 같은 불행한 검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